오늘은 문제 총정리 강의입니다. 예. 문제 총정리 강의는 요약 노트랑 그 다음에 총정리 문제지, 그 다음에 해설지 이렇게 세 가지 나오게 되겠고요. 오늘 선생님들한테 이제 좀 사과해드리고 싶은 것이 원래 이제 다음에 선생님들이 숙제로 풀어갖고 오셔야 되는 이제 성격심리학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를 미리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월요일 날에 인강 선생님들은 월요일 날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직강 선생님 제가 월요일 날에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 받고 풀어갖고 금요일 날 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요번에 문제지를 만들면서 이제 목표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마다 좀 문제 자체가 집약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만드는데 시간 배분이 조금 이제 오버가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니까 요번 주 첫째 주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강의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요약 노트를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만 우선은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개념들을 정리해 드리게 되겠고요. 각 부분이나 파트 중심으로 한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게 되면 해당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는 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에 보시면은 기존의 사전 배점짜리 기출문제 방식이 아니고요. 문항수가 굉장히 많고 옆에 보충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페이지 한 문항으로 선생님들이 해당 개념과 주변 개념들을 집약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 문제를 풀으시면은 그 영역에 관한 공부가 완료가 되시게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심리학계로는 20문항, 문항수가 많지 않죠, 그죠? 20문항 안에 이제 중요한 전체 한 과목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요, 선생님들이 이제 이 시간은 요약 정리 플러스 이제 문제 적용 풀이하는 이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요 하나하나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이제 정리를 해서 이 문제지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전체 내용들을 갖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다. 이런 어떤 훈련이 되시게끔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된 자료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요 한 문제를 가지고 해당 영역에 관한 내용 정리를 갖다가 한 페이지 분량으로 옆에다 해두시고 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뭐 노트나 정리하는 방식의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요런 내용들로 이제 요 방식으로 계속 암기를 해 가셔서 구조화 시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바대로 기출문제 분석 강의랑 동일하게 오늘만 풀이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풀이 시간 없고요. 바로 이제 이 요약 정리 노트로 내용 정리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보시고 지금 첫 번째 이제 심리학계론의 행동의 생물학적 이해죠, 그죠? 선생님들이 여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죠? 그래서 저게 뭐야, 저게 무슨 외계어야 막 이러면서 단어들을 모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줄기를 가지고 알아야 될 것들이 조금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림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약 노트를 가지고 옆에다가 정리하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필기를 따로 이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가장 최소 단위를 뭐라고 합니까?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뉴런의 구성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전체로 보면은 이런 모양이죠?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세포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얘네들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 것을 수상돌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해를 위해서 도와드린 것이니까 요 가운데에 해당하는 건 축색이라고 하고 여기에 종말단추라는 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뉴런 자체라는 것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뉴런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뉴런이냐면 운동 뉴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최소 단위의 이제 신경세포체를 운동뉴런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감각뉴런.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감각이라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담당하는 최소 단위의 신경세포를 감각뉴런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연합뉴런. 그래서 우리가 계제뉴런이라고도 하는데,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제 뉴런을 이제 연합뉴런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뉴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의 뉴런이 있고, 하나의 뉴런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보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개가 나한테 달려왔어? 그러면 그 개가 이제 하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죠. 이제 시각 정보가 들어가요. 시각 정보가 감각 뉴런을 통해서 들어가서 뇌에 그 정보가 전달이 되죠. 개가 나한테 달려든다. 위험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정보를 갖다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뉴런에게. 전달을 해서 이제 그것이 결국 운동 뉴런으로 전달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돼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있죠. 그래서 이 정보 전달을 하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경충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원리는 강의 시간에는 설명드렸지만 시험 문제로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어떤 전이차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충동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활성 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활동 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 상태의 전이로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안정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안정전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뉴런이 활동을 안 하는 상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안정전일 때의 전이차는 마이너스 70mV다. 그래서 이 상태로 마이너스 70mV로 우리의 세포 상태가 있을 때는 신경충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보 전달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활동전이 상태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뉴런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전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 플러스 50mV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상태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 신경충동이 자극이 되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뇌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뇌가 이렇게 모형이 있고요. 거기에서 뉴런이 정보 전달이 가게 되는 과정에 전기 자극처럼 빠지직 하는 그림들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옛날에 보면은 긴 열정 같은 데 보시면은 어떤 남자가 한쪽 손에 그 자동차 왜 전기 같은 거를 충전기 하는 걸로 한쪽 손에 집게를 하고 또 한쪽 손에 집게를 해서 가운데 전구를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전구에 불이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의 몸이 이처럼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경충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보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전달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내게 되느냐?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욕이라는 거죠. 자, 이제 다른 이제 뉴런과 뉴런 사이가 이어지는 거니까요. 이 첫 번째, 이것을 시냅스 전 뉴런이라고 합니다. 시냅스 전 뉴런이라고 하고, 이 뒤에 있는 뉴런을 시냅스 후 뉴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 다 암기 안 하셔도 되고요. 뉴런의 정의, 활동전의 의미,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안정전의 의미,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렇게 뉴런과 뉴런이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뉴런과 뉴런이 연결이 돼서 얘가 얘한테 정보 전달을 해야 되고 얘가 얘한테 정보 전달하고 이렇게 쭉 이어져서 전기 자극이 빠지직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 뉴런과 뉴런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종말 단추랑 여기에 수상돌기 사이에 아주 조그만 틈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 조그만 틈, 이제 뉴런과 뉴런 사이의 조그만 틈을 뭐라고 합니까? 시냅스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냅스 안에서 이뤄지는 역할은 뭐냐? 정보 전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시냅스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느냐? 여기에서 신경충동이 빠지지 일어나면은 요 종말 단추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시냅스 세포 소낭, 이제 세포 소낭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 용어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잠깐 확인해 볼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맞습니다. 시냅스 소낭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냅스 소낭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뭐냐면 요 종말단추 안에 조그만 주머니 같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낭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조그만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종말 단추 요쪽에 동그라미 속에 신경전달 물질을 담은 시냅스 소낭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경충동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 소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터트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경충동이 이러면 그게 터지면서 이 종말 단추가 걔네들이 그 안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막 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퍼지게 되면서 걔가 어디까지 나와요? 이 종말단추와 시냅스 후 뉴런의 수상돌기 사이에 있는 시냅스, 다시 말해서 요 틈까지 얘네들이 막 뿌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요런 그림으로 많이 얘기하죠. 여기가 시냅스 틈이고 시냅스고 여기에 뭐가 부착이 되었냐면 이제 뉴런 시냅스 후 뉴런에 수용기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뿌려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그죠? 신경전달 물질은 우리는 중요합니다. 자, 신경전달 물질이 하는 역할은 뭐겠습니까? 신경전달 물질이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아시잖아요. 뉴런과 활동전이 시냅스는 다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뭡니까? 정보 전달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역할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냅스에 정보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정보 전달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라고 얘기하면은 이 정보 전달이 되어야지만 우리 안에 뭐가 분비가 돼요?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개가 달려오면은 교감신경계가 막 움직여서 도망쳐! 이렇게 해서 막 긴장하게 하고 도망치게 만들고요. 이러한 몸의 작용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정보 전달이 되지 않으면 몸이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은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은만 같이 볼게요. 글루타메이트, 요거는 사실은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가바라고 얘기하는 가바라고 하셔도 됩니다. 감마 아미노낙산, 이름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약국을 차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도파민, 아는 거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5번 세로토닌. 그래서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글루타메이트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길래 선생님이 알아야 된다고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PTSD랑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공포를 유발시키고 PTSD는 기억이랑 상관이 높잖아요. 기억과 상관이 있다. 그 다음에 감마 아미노 낙산은 왜 알아야 되느냐? 불안이랑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불안제를 만들 때는 감마 아미노 낙산이랑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신경전달물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글루타메이드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량이 많아지거나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PTSD 증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정상인보다. 혹은 감마 아미노 낙산 신경전달 물질이 적거나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안장애 같은 것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경전달 물질을 적거나 많게끔 조절해 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정신과에서 처방받는 약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마 아미노낙산은 불안이라던가 불면, 그 다음에 운동 조절 이런 것들이랑 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파민은 잘 아시죠? 도파민은 우리가 무엇과 상관이 높죠? 정신질환 중에서 그쵸? 이거는 정신병지자 이런 것들, 조현병 이런 것들이랑 상관이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도파민은 그런데 행복이랑 그 다음에 집중, 주의,
조현병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이 과다 분비가 되면 이제 조현병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은 기분 상태.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을 치료할 때는 노르에피네프린 계열이 있고 세로토닌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세로토닌도 기분 조절. 그 다음에 얘는 동시에 수면이랑 그 다음에 식사. 그래서 식사에 대한 것들, 식욕이랑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표적인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약물을 이제 우울증인 내담자에게 약물 처방을 받을 때는 어떤 약물 처방을 받는다? 기억나시죠? 훌륭합니다. 자,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로토닌 분비량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울증이 있다는 것은 세로토닌 양이 적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시 말해서 여기에 막 분비량이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가는데 이게 정보가 여기에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냅스 전 뉴런의 종말 단추로 흡수가 돼요. 재흡수된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여기 계속 남아있으면 정보 전달에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약물이 여기서 얘가 재흡수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남아있는 세로토닌이 이 수용기가 닫히고 나서도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정보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을 이제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안정전이랑 활동전이의 의미, 시놉스의 정의와 기능,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개념, 그리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 정도 우선은 아실 수가 있으면은 충분하시겠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1번에 해당하는 문제 있잖아요. 요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문제입니다. 1번에 해당하는 문제 지금 풀어봅시다. 알고 푸니까 할만하죠. 그죠?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첫 번째 문제, 신경전달 물질의 전달 과정에 나타난 그림자인데 기억의 뉴런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이 상태가 뭡니까? 활동전이죠. 그럼 여기 해설에 이제 활동전의 정의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요거 쉽게 이렇게 고치셔도 돼요. 활동전이 전의를 요구했죠. 활동전이가 흥부여치 이상의 간분극 자극에 의해서 막전이가 급속히 역전. 무슨 말이지? 쉽죠, 그죠?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활동전이는 정보 전달을 위해서 뉴런이 활동하는 상태로 안정정의의 마이너스 7mV에서 플러스 50mV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고치셔도 충분합니다. 그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신경 충동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혹은 정보 전달을 위해서 뉴런이 활동하는 상태로 이렇게 고쳐서 쉽게 이제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시는 편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세로토닌 기능을 서술하시오. 세로토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능이 세 가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기분 조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면. 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울증에 다 이 증상 들어가 있어요. 그죠? 수면 가다나 부족, 그 다음에 식욕이 많아지거나 이제 식욕 저하 이런 증상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울증에 관련한다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신경 전달 물질의 전달에 관여하는 시냅스의 개념이 뭔가? 시냅스의 1차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뉴런 간에 분리된 틈이에요. 그죠? 뉴런 간에 분리된 틈이라는 정의는 시냅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존재하는 형태에 대한 정의죠. 그죠? 근데 기능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켜야 되겠죠? 정보 전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뉴런 간 분리된 틈으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뉴런 간 정보 전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보 전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죠? 고르칼까지 하시면 완벽한 내용이죠. 이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들은 보충 문항으로 항상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하면 이제 전체 내용을 보는데요. 뇌의 가장 작은 세포 단위는 뭡니까? 쉽죠?
뉴런이죠. 그죠? 그리고 뉴런은 세포체 수상돌기 축색 종말단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태로 구성되어 있고 전달 과정은 세포체에서 수상돌기 축색 종말단추 시냅스로 이어진다. 자, 그런데 뉴런은 축색 내부와 바깥쪽 간에 존재하는 전이차가 마이너스 70mV로 해당하는데 이것은 무슨 전이일 때 상태? 안정전이일 때 상태. 그런데 이것이 플러스 50mV로 향해 가면 활동전이 상태죠. 그래서 반면 정보 전달을 해야 될 때는 신경충동이 일어나면서 탈분극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마이너스 70mV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이차가 변하게 된다. 그래서 신경충동이 종말단추에 이르게 되면은 뭐가 터지게 됩니까? 시냅스 손상.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이것이 터지게 돼서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죠? 잘하셨고요. 뉴런 3가지 종류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감각, 운동, 연합. 그렇습니다. 글루타메이트가 관여하는 것은 이상심리학에서 PTSD. 그렇죠. 그래서 공포랑 기억에 관련된다. PTSD랑 증상을 생각해 보면 되고요. 감마 아미노 낙상, 가바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불안. 그렇죠. 불안과 이제 비슷합니다. 흥분과 이완.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고요. 도파민은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행복한 기분. 그래서 도파민은요, 중독자들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조현병 환자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이제 게임 중독이나 이런 거 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기분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기분, 그 다음에 이제 조현병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 동기랑 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은 뭐랑 상관이 있다? 기분 조절이랑 상관이 있다. 이것도 이제 우울증이랑 관련된 장애로 활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여기까지 하시면은 뭐 해야 될 거 이제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하신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그 다음에 뇌에 관한 영어. 여기까지 하면 생물학적 이해 끝납니다. 그죠? 자, 뇌에 관한 이것들을 봅시다. 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뇌가 있고 이렇게 있고 이게 중추신경계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죠? 뇌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가 해당하는 것을 전두엽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축두엽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것을 후두엽이라고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두정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자료를 읽다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축두엽에 뭐가 이상이 생겨서 무슨 증상이 발생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요 대뇌,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이 대뇌의 주변에, 겉에 표면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대뇌 피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대뇌 피질은 각 영역마다 담당하는 감각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축두엽은 보통 청각이랑 상관이 있고 후두엽은 시각이랑 상관이 있죠. 그죠? 그리고 두정엽은 내가 알기로는 운동 기능이랑 상관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두엽은 우리가 정보들을 갖다가 통합을 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뇌 피질이 각각의 영역마다 어떻게 돼요? 담당하는 곳이 달라요. 이것이 이제 대뇌의 특징인데, 요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요 대뇌의 아래쪽에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시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시상이 있고요. 시상 아래는 시상하부라는 것이 있죠. 그죠? 요 내의 영역에 대해서는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시상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봤어요? 그러면은 본 감각점, 저 개가 달려온다. 본다는 정보를 시각으로 오게 되는 정보가 그냥 대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상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후두엽으로 간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되게 그 무서운 소리를 들었어요. 꽝꽝 깜짝 놀라죠. 그러면 그 무서운 소리에 대한 정보가 시상을 통해서 축두엽으로 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얘는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 정보의 뭡니까? 중계센터. 그래서 중계센터를 합니다. 어디에 중계를 해준다? 대뇌에다가.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시상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감갑 정보를 이제 대내에다가 중계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시상 아래에 있는 것을 시상하부라고 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시상하부는 두 가지를 통제합니다.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엇과 무엇을 통제합니까? 그렇습니다.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를 통제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건데, 내분비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호르몬 체계를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보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호르몬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호르몬이 생겨나지 않으면은 2차 성징이 생겨나지 않죠. 그죠? 남자아이에는 사춘기 때 뭐가 생겨나요? 남자아이는 테스토스테론, 여자아이는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죠. 근데 얘네들이 그 나이 때 그것이 분비가 되어야지만, 난소나 정소 같은 데서 분비가 되어야지만 얘네들이 2차 성징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호르몬은 몸을 건강하게 내분비 체계를 이제 유지할 수, 몸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 내분비계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뇌하수체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시상하부가 뇌하수체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은 뇌하수체는 어디에 명령을 내리냐면 다른 내분비 샘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비선, 예를 들면은 갑상선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정소나 난소라던가 아니면 이자라던가 이런 데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얘네들이 명령을 뇌하수체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시상하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자율신경계도 암기하셔야 되죠. 자, 자율신경계는 말초신경계에 해당하죠. 그죠? 말초신경계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체성신경계랑 이제 자율신경계로 나누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자율신경계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집니까? 아셔야죠. 그렇죠. 교감신경계랑 부교감신경계입니다. 선생님들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무슨 증상이 나타나요? 갈증이 나요.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갈증이 나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소변이 이제 안 매렵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죠. 이게 뭐냐? 우리가 무언가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제 몸에서 하게 되는 긴장 반응이라는 것을 어디서 한다? 교감신경계에서 한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계는 우리가 이제 그 긴장 상황이거나 스트레스 상황일 때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이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계 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공이 확장이 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근육이 긴장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이때 분비되는 것이 무슨 호르몬입니까? 그렇죠. 아드레날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오래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 교감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요. 자율신경계. 늘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계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이상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교감신경계 상태는 안정상태일 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근육이 이완이 되고, 이제 동공이 축소가 되고, 이제 방광이 이렇게, 제대로 움직여서 이제 소변에 마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인 것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 시상하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시상하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봤었을 때 하게 되는 어떤 기능들이 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상하부의 기능은 공격이라던가 성행동이라던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이런 것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루게 된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까지 보면은 우선은 중요한 뇌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래서 체온 조절, 다시 말해서 항상성 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도피 행동 이런 것들 다 해당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신경계라던가 내분비계랑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역할이 시상하부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호르몬이랑 시상하부까지 다 보셨고요.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요 측두엽 근처에 요 속에 이제 무엇이 있느냐면 뭐가 있습니까? 측두엽이랑 가까이 있는 것이 변형계입니다. 요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변형계는 이제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관장하는 역할을 합니까? 변형계는 무엇과 무엇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정서랑 상관이 있어요. 그죠? 우리 어제 공부했어요. 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 어제 공부했어요. 변형계랑 상관이 있는 것은 무엇이다? 정서랑 상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이젠크의 외향, 내향, 신경증적 경향성과 정신병지성, 정신병지성이랑 관련이 있는 것은 도파민이랑 신경전달물질, 신경증이랑 상관이 있는 것은 정서조절이랑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변형계라고 기억을 하시죠. 그죠? 자, 어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변형계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해마처럼 생겼다. 바다에 사는 해마처럼 뇌 안에 모양이 생겼다고 해서 해마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편도체죠. 그죠? 그럼 이 중에서 정서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해마예요? 편도체예요? 편도체예요. 그래서 정서, 공포, 공격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편도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 거죠. 학습이나 기억과 상관이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해마가 절단이 되거나 제거가 되면 학습이 안 된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의 뇌 기능 정도만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자, 이러한 뇌는요, 아까도 했듯이 두저염이나 후두염이나 측두염이나 전두염이 담당하는 기능이 다 각각이 있어요? 아니면 서로 이제 그 기능들이 다 전체가 함께 반응해요? 각각이 있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 대뇌 기능 편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기능의 전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뇌의 어떤 부위마다 어떤 기능에 대한 전문성이 각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분리뇌 실험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쵸? 분리뇌 실험 기억나시죠? 그래서 뇌는 우방구와 자방구에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통 자방구는 언어성 영역입니까? 비언어성 영역입니까? 자방구는 언어성 영역입니까? 비언어성 영역입니까? 예, 우리가 자방구가 언어성 영역이고, 그 다음에 우방구는 비언어성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대뇌 편재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이 브로카 영역과 베로니케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어랑 관련된 뇌의 영역인데, 우리가 브로카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그런 거죠. 뭐의 어떤 부분이랑 브로카 영역이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에 논리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브로카 영역이 손상이 되면 말의 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 자체가 느려지거나 이상하다는 거죠. 말 자체가 너무 이상하게 느려지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베로니케 영역이 손상이 되면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 자체는 느려지거나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브로카 영역은 무엇을 담당한다? 말의 어떤 속도라던가 말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면, 베로니케 영역은 이제 논리에 손상이 되면 논리가 그쵸? 갑자기 까먹었네요. 브로카 영역이 논리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제 브로카 영역이 손상이 되면은 발음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브로카 영역은 말의 발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영역이고, 베로니케는 이제 손상이 되면은 논리가 손상이 된다는 건 베로니케가 논리를 담당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뇌 기능의 전문화다. 이러한 예다라고 이제 기억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시상하부. 그래서 시상하부가 이 두 가지 역할. 그래서 뇌하수체랑 상관이 있어서 시고 교감과 부교감신경계랑 상관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변형계.
에 대한 것들, 요 두 가지 정도는 가장 중요하고, 브로카 베로니케 영역은 좀 올드한, 이제 좀 옛날에 대한 개념이라서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문제로 내기 나쁘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한번 그냥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페이지 문제 지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이제 그 김교사가 사춘기가 되면서 호르몬 분비량에 아이들이 변화가 생겼는데, 간내 부위 중에서 뭡니까? 호르몬 내분비선을 관장하는 것은 시상하부죠, 그죠?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어서 이곳은 뇌하수체를 지휘해서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의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그렇군요. 그러면 시상하부만은 내분비계만 통제하나요? 뭐 또 통제합니까? 자율신경계, 그죠? 자율신경계라고 쓰셔도 되고, 니은은 교감신경계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싸움이나 도피 행동을 도와주고 소화를 억제시키고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는 것은 교감신경계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요렇게 디귿을 밑으로 쭉 가보시면은 이제 저희 반에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조절하고 공격 행동을 자주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건 변형계예요. 변형계는 해마와 뭡니까?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어서 공격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시상하부고, 이것을 통제하는 뇌하수체의 기능을 써라. 뇌하수체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예, 분비선을 자극시켜서 호르몬을 방출시키도록 한다라는 역할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교감신경계와 반대로 유기체가 안정되어 있을 때 유지되는 것은 뭡니까? 부교감신경계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그 용어가 편도체인데, 해마의 기능은 뭡니까? 학습과 기억이죠. 그죠? 그리고 베로니케의 영역, 브로카 영역이 담당하는 건 뭐죠? 발음과 속도죠, 그죠? 그래서 말하는 발음과 속도를 얘기하고, 베로니케 영역이 담당하는 것은 말의 논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보충 설명에서 간내에서 시상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그쵸? 감각 정보를 대뇌 피질에게 중계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밑에 시상하부가 있는데, 대뇌는 좌우 편체가 되어 있어서 좌방부는 읽기 쓰기를 하고 있지만 우방부는 비언어적인 것에 대한 과제 수행의 기능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뇌 명령에서 호르몬 분비까지의 피드백 시스템, 맨 처음에 뇌의 어느 부위? 시상하부가 어디의 명령? 뇌하수체의 명령. 그러면 뇌하수체는 다른 분비선의 명령, 그래서 호르몬 분비, 요 과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 정도 하시면 이제 생리심리학에 해야 될 부분 다 했다고 보고요. 좀 더 많이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